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328페이지입니다. 교재 면적입니다. 토지마다 교재 그죠? 328페이지에 면적이 이제 등록이 되죠. 지적 공부할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토지 임야대장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됩니다. 요 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등록이 되죠. 실무에 가시면 평 단위 몇 평 그러죠. 그죠? 그러나 이제 법적인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등록이 됩니다. 토지 면적이 그죠?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적법 맨 마지막에서 우리 배우는 지적 청량, 지적 청량이 있죠. 토지마다 청량을 합니다. 이제 청량을 해서 면적하고 바로 다음 이제 이 시간에 나오는 경계, 토지 경계와 면적은 요 청량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면적을 이제 청량해서 구해서 소수점 이하, 제곱미터 이하에 소수점 이하에 이제 단수가 끝수가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면적의 의의는 다 아시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하고 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등록이 되는데 그죠? 거기 이제 2번에 보시면 교재에 면적 등록 단위와 단수라는 게 그죠? 요 면적을 측정을 해서 청량을 해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 그걸 이제 단수라고 합니다. 요게 남았을 때 원칙적 지역이 있고 예외적 지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괄호 1번이 면적 등록해 놓고 그죠? 축척이 있죠. 도면에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인데 다른 말로 1000단이라고 합니다. 1000단위. 도면에 축척이 있었죠. 축척이 1000단위, 다시 말하면 1000분의 1, 1200, 2400 이런 1000단위인 지역이 원칙적 지역이고요. 원칙적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죠. 329페이지에 괄호 2번에 축척이 도면의 축척입니다. 여러분 갖고 우리 복사해 드린 요 지적 도면 있잖아요. 그죠?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나 경계점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요 지역을 예외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누는데 원칙적 지역은 지적 도면의 축척이 1000단위인 지역이 원칙적 지역이고요. 예외적 지역은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하고 물론 500분의 1도 있지만 시험에는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건 예외적 지역입니다. 자, 원칙적 지역은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 단수가 있으면 0.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0.5 기준으로 해서 0.5제곱미터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남으면 올린다. 요건 이제 미만이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요렇게 돼 있죠. 다만 이제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 요게 이제 원칙적 지역인데, 자, 이건 예를 우리 이제 책의 우측에도 있지만은 우선 예를 들어 드리면 원칙적 지역에서 그죠? 한 필지 토지 면적을 측정을 했는데 또는 요 청량했더니 자, 요런 숫자가 나왔죠. 123이라고 딱 이렇게 123제곱미터가 나오면 바로 123제곱미터로 등록하는데 그죠?
소수점 이하에 123점 소수점 이하의 단수가 남으면 123.4 이렇게 4가 남았습니다. 0.4가 남았죠. 그럼 0.4가 남았으니까 그죠? 0.5 미만이죠. 0.4, 3, 2, 1 이렇게 남으면 요건 버립니다. 버린다는 거는 요 0.4를 버리고 123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0.5 미만이면 버리고, 자 다시 123점 이번에는 0.6이 남았죠. 0.6이 남았다는 거는 0.5를 초과해서 남은 겁니다. 0.6, 0.7, 0.8, 0.9 이렇게 남으면 초과해서 남으면 올립니다. 올린다는 거는 여기 123 할 때 123으로 올려서 요걸 이제 여기 올려주면 요건 124 제곱미터로 등록을 하죠. 자, 123.4가 나오면 버리고 123.6이면 올립니다. 그게 이제 미만이냐 초과냐. 근데 이제 0.5가 남았을 때, 자 보십시오. 120.5, 121.5, 122.5 이렇게 요건 0.5가 남았죠. 0.5가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인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120.5 할 때 0 여기입니다.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120.5 할 때 0, 121.5 할 때는 1 여기가 끝자리고 122.5 할 때는 2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끝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구하니까 120.5, 121.5, 122.5 할 때 그죠?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그러면 120.5 할 때 0, 0이 끝자리면 0 또는 짝수면 이걸 버립니다. 120.5 할 때는 5를 버리고 121.5 할 때는 요게 이제 홀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니까 요건 올려줍니다. 그리고 122.5 할 때 요건 또 짝수죠. 짝수니까 요거를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본 교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이 이제 지나서 1월부터 내년 1월 달부터 본 강의 할 때는 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다 지금부터 마찬가지죠. 120.5, 121.5, 122.5 할 때 그죠? 0.5가 남으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그러니까 0, 1, 2 여기가 이제 끝자리입니다. 요게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0이나 짝수이면 홀수이면 올린다 라고 이게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말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데 그죠? 만약에 어떤 토지를 면적 측정했더니 0.5 이렇게 0.5라는 거는 이건 1제곱미터가 안 되죠. 1제곱미터가 안 되는 토지는 요 원칙적 지역에서는 최소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요 예를 보면서 다시 그 원칙적 첫 번째 면적 등록의 원칙적 지역을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자, 토지 면적을 구할 때 측량을 해서 한 필지마다 하나하나의 토지를 측량을 해서 면적을 구합니다. 그럼 요 한 필지라는 거는 하나의 토지의 면적을 구했더니 자, 123.4가 나왔다. 0.5 미만이면 버리고 0.5를 초과해서 남으면 올리고 앞으로 올려서 요건 123, 요건 124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요. 0.5가 남았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 120.5 할 때 0, 121.5 할 때 1, 122.5 할 때 2, 여기가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 지역에서 만약에 0.5와 같이 1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또는 1제곱미터가 안 되는 이런 토지가 남으면 이런 토지는 최소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외적 지역으로 가는데요. 최근에 대부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 원칙적 지역보다는 요 예외적 지역을 많이 묻습니다. 축척이 문제 물을 때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이렇게 이제 문제 물으면 요건 예외적 지역이 됩니다.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기준은 일단 0.05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0.05를 기준으로 해서 보십시오. 거기 쭉 읽고 제가 다시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자, 위 1에 불과하고, 1이 아까 앞에 첫 번째가 원칙이고 요 지역은 예외적 지역입니다. 그럼 위 1의 원칙에 불과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 요 예외적 지역을 물으면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은 예외적 지역 여기는 소수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0.1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끝수가 남으면 0.05를 기준으로 했어요.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남으면 올리고 0.05제곱미터가 남으면 여기도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또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다만 한 필지 면적이 여기는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등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예외적 지역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자, 구할 때, 면적을 구할 때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구합니다. 자, 123점 이번에는 소수점 이하 그죠? 여기에 이제 54 그럴까요? 54가 나왔죠. 두 자리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구해 가지고 여기가 0.04가 남았죠. 0.04라는 거는 0.05가 안 됩니다. 요걸 이제 버리고 0.04니까 버리고 등록은 123.5까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23.56입니다. 이번에는 0.06이 남았죠. 0.04, 0.06 이렇게 56이면 0.06이면 0.05를 초과해서 남았으니까 요걸 이제 올립니다. 올린다는 거는 요 앞으로 올려서 여기로 올립니다. 123.5 여기 올려서 6, 123.6으로 등록을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0.05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잘 아시면 되고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초과해서 남으면 올립니다. 자, 이제는 0.05가 남았습니다. 123.05
123.15, 123.25 요렇게 0.05가 남으면 이번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여기입니다. 0 5할 때 0, 1 5할 때 1, 2 5할 때 2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입니다. 그러면 0, 5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이니까 0 또는 짝수면 버린다 그랬죠. 0, 5, 2, 5는 버리고 1, 5는 홀수니까 요건 올려줍니다. 올려준다는 거는 여기로 1, 5 할 때 그죠? 여기로 이제 올려서 1, 5로 올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등록 면적이 123.2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123기 0, 5는 버리니까 123.0까지 등록이 되고 123.15는 올리니까 1이니까 홀수니까요. 123.2 요건 또 버리니까 123. 요건 2가 되겠죠. 요것도 2, 요것도 2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1제곱미터 미만이면 맨 끝에 요런 면적 있죠. 토지가 0.05 요런 토지가 있다면 또는 0.1이 안 되면 최소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0.1로 등록한다. 0.1 미만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험에는 우리 법에 있는 그대로 물을 때 원칙적 지역 이렇게 원칙적 지역이냐 예외적 지역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도면에 지적 도면에 축척이 아까 원칙적 지역은 1000단위 1000단위라는 거는 1000, 1200 이런 식으로 1000부터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 이렇게 물으면 요건 원칙적 지역이고요. 예외적 지역은 축척이 600분의 1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이렇게 물으면 요건 예외적 지역입니다. 또 하나 원칙적 지역은 0.5 기준이 있죠. 0.5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 지역은 0.0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은 원칙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0.5 미만이냐 초과냐 해서 버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죠. 예외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여기까지 요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면 올립니다. 근데 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요. 0.5나 원칙적 지역에서 0.5가 남았거나 0.05 있죠. 요 예외적 지역에서 0.05가 남았을 때 요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시 보십시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원칙적 지역은 120.5 할 때 0, 1, 2 여기가 이제 끝자리가 되고 예외적 지역은 0.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123.0, 1, 2 할 때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어디냐 요거를 잘 봐두시고 또 마지막 이야기가 원칙적 지역은 1제곱미터 미만이면 0.5 같은 요런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고 예외적 지역은 0.1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그런 뜻이죠. 자, 작년에 우리가 31회 때는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있죠. 나온 문제들
한두 개만 소개합니다. 재작년이죠. 30회 있죠. 30회 시험 때 축척이 주로 이제 600분의 1이나 축척이 600분의 1이거나 경계점 대부분 요즘 물었던 게 그죠? 요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이게 이제 아까 예외적 지역입니다. 이런 예외적 지역을 가지고 주로 이제 물었는데 30회 재작년 시험에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 요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한 필지 면적 측정을 했더니 0.050이 나왔다. 0.050이라는 거는 아까 0.05가 나온 게 아니고요. 0.050으로 이렇게 뭐 0.05나 여러분 0.05나 0.050이나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0.05, 0.050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등록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이게 이제 답이 0.1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답이 0.1 제곱미터죠. 0.1이 안 되니까. 또 그 전에 이제 두 번 더 나온 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축척이 지적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을 물어서 두 번 다 이거 한번 물어가지고요. 1029점 측정한 면적이 1029.55가 나오면요. 요렇게 이제 51이 나왔는데 1029.51 요렇게 이제 물었어요. 측정한 면적이. 근데 1029.55가 나오면 요건 0.05가 남은 거죠. 그럼 0.05가 남았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55 할 때 여기가 끝자리니까 요건 올려서 1029.6이죠. 등록 면적이. 그런데 시험에 물었던 거는 1029.551 이렇게 551이 나왔다. 세 자리를 두 자리가 아니고 세 자리를 주었다. 측정한 면적이 그죠? 요거는 0.051이 남은 거예요. 0.051은 0.05를 뭐에서 남았습니다? 초과에서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초과니까 551은 이건 초과니까 요것도 올려서 둘 다 1029점 답은요 1029.6이 되는 겁니다. 55가 나와도 올리고 551이 나와도 올려줍니다. 요건 0.05가 남은 거고 요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니까 올리고 551은 마찬가지 0.05가 남은 게 0.05가 남은 게 아니고 0.051이 남았으니까 그죠? 이건 둘 다 올려서 답은 1029.6입니다. 그 다음에 1029점 다 이렇게 연습합니다. 54가 나오면 54는 0.04가 남은 거죠. 그럼 0.04가 남았으니까 이건 버립니다. 근데 54든 549는 0.049가 남은 거예요. 0.049는 0.05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요것도 버립니다. 요거는 1029.5로 등록이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600분의 1인 지역, 지적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이런 지역을 물어서 0.1 필지 토지 면적 측정을 했더니 0.05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등록 면적이 0.1이고요. 0.1이고 1029.55나 1029.51이 나왔다.
그러면 55는 0.05가 남은 거니까 여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5, 홀수니까 올리고 551은 1029.51은 0.051이 남아서 0.05를 초과한 거니까 요 자체를 또 올립니다. 요거는 둘 다 55, 551 다 1029.65로 등록이 되고요. 549가 나오면 이건 0.049가 남은 거니까 0.049는 0.05가 안 되니까 이거를 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1029.5 여기까지 등록이 되죠. 자, 나중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 끝나고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예외적 지역 요거를 잘 물으니까 원칙적 지역, 예외적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책에는 지금 예가 없지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지금은 나중에 요런 예를 요를 들어드리고 요 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기출문제 나왔던 요런 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면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은 토지마다의 하나하나의 토지마다의 면적을 구해서 우리 앞전에 이런 토지 임야 대장에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근데 면적을 구하는 거는 청량을 해서 지적 청량이라는 요 청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고 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등록이 되는데 한 필지 면적을 청량해서 그죠? 원칙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의 끝수가 남았을 때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린다, 올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외적 지역은 0.05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법에 규정된 대로 0.05를 기준으로 해서 버리느냐 올리느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계입니다. 이 329페이지고 4번에 경계 그러면요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별로 경계점 간의 그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한 선입니다. 자, 이 경계가 나오면 여러분 이 도면 안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지적도 있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지적도 안에 등록된 경계선 그걸 경계라고 합니다. 자, 경계하면 항상 여러분 경계선이죠. 선. 요 토지마다 등록해 놓은 경계선. 요걸 또 어떻게 구하느냐? 요것도 마찬가지 청량 있죠, 여러분. 지적 청량을 해가지고 요 경계를 구하고 이거를 도면 안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안에 경계선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청량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죠? 이 전문 기술적인 요 지적 청량을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청량을 해서 구하는 게 오늘 두 가지 면적하고 경계 요거를 이제 청량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이라고 거기 2번에 경계 지상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기 5가지 그 박스 안에 우리 책에 요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 건데 경계 설정 기준이라는 거는 청량할 때 있죠, 여러분. 청량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지상에 있는 각 구조물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청량을 할 때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요 기준입니다.
청량 기준. 자,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요래 놓고, 그 구조물, 자, 요 구조물까지 제가 예를 들고, 묻는 거는요, 시험에 나중에 묻는 거는 그 끝말 중앙인데, 그 여러분은 앞에 말들을 쭉 읽고 끝말 있죠, 중앙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있죠, 보십시오.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1번, 그 1번의 이야기가, 여기가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A 토지하고 B 토지인데 한 필지 한 필지입니다. 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지금 그려놓은 게 있죠. 여러분 보세요. 높낮이 차이가 없다. 거기 첫 번째 높낮이 차이가 없고, 구조물이 요 A 토지 B 토지 사이에 무슨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뭐냐? 실제 지상에 가면 요 구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담이 있다 했죠. 담이라는 거는 담장, 토지와 토지 사이에, 그죠? 어떤 무슨 담이 있거나, 아니면 뭐 논이면 여기가 논이면 논두렁, 밭이면 밭두렁, 아니면 울타리, 이런 구조물이 있겠죠. 토지와 토지 사이에. 지금 저는 담이 있다면 요 담에 어디를 기준으로 청량을 하느냐, 경계를 구할 때, 그죠? 중앙, 여기가 이제 중앙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묻는 거는 이 중앙이냐 어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 앞에 이 그림하고 그 앞에 설명까지는 다 써줍니다. 자, 보세요. A, B 토지 사이에, A 토지와 B 토지 사이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고, 이때 이제 구조물, 담이라고 하는 요 구조물이 있다면, 요 구조물에 어디를 기준으로 청량을 하고, 그 청량을 해서 경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요건 중앙입니다.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간에 이번에는 높낮이 차이가 있고, 구조물에 이제는 하단부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이,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여기가 A 토지고 여기가 B 토지죠.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 간에 여기가 낮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있고, 이 A 토지 B 토지 사이에 여기 어떤 구조물이 있다. 근데 그 구조물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옹벽, 여러분 이거 보셨죠? 옹벽 같은 거 있죠? 옹벽. 요 옹벽이 쳐져 있다.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 사이에 이렇게 옹벽이 쳐져 있으면 요 옹벽의 하단부, 여기 하단부라는 거는 여기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하단부를 기준으로 청량을 합니다. 또는 요 하단부를 기준으로 청량을 해서 면적을, 경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마다의 면적을 구합니다. 경계를 구할 때, 어디를 경계로 할 거냐, 또는 법적인 요 청량 기준, 또는 경계를 구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단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도로나 국어라는 게 이제 도랑이죠. 도로, 국어 등 토지에 토지가 어떤 끊어졌다. 그림이 나옵니다.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요건 경사면에 상단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고요. 가운데 여기 국어라는 게
작은 도랑 이런 걸 국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가 아니고 A 토지와 B 토지 사이에 이렇게 국어가 있으니까 A 토지와 국어, B 토지와 국어의 경계입니다. 요거는 그림이 자 요렇게 토지가 가다가 앞에 설명이 도로나 A 토지가 요렇게 가다가 국어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결토 끊어진 부분. B 토지하고 국어도 마찬가지. 요 B 토지가 가다가 요 국어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여기 끊어져 있으면 요 경우는 요 절토된 부분의 상단부 여기는 A 토지와 국어의 경계가 여기 요 상단부가 되고요. B 토지 있죠. 여기 보세요. 요 B 토지와 국어의 경계도 여기 상단부 요 가다가 절토된 끊어진 부분의 상단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A 토지와 국어하고 B 토지의 경계가 여기 상단부가 되는 겁니다. 도로나 토지가 가다가 쭉 토지가 A 토지, B 토지를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국어로 끊어지거나 도로로 토지가 가다가 도로로 끊어져 있으면 그 절토된 부분의 경사면에 어디가 경계 설정 기준이다. 상단부. 나중에 있죠. 요 2번이 요 그림은 하단부. 요거는 이제 상단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다. 해면은요, 바다. 여러분, 어떤 토지가 바다. 지금 그림이 토지가 바다나 수면은 댐입니다. 자, 바다라든가 댐 있죠, 댐. 토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토지고, 바다나 댐에 접해 있는 토지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인데, 바다는 최대 만조라는 거는 여러분, 이 바닷물이, 우리가 물이 나갔다 들어오죠. 그러면 최대 만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선. 요건 최대 만조가 됐을 때 선이고, 댐 있죠. 댐에 접한, 우리가 댐에 가보면, 큰 댐들에 가보면 최대 만수라는 거는 댐에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의 고 만수, 위, 최대 만조. 이거 최대 만수, 위,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하는 경계가 되죠. 바다와 육지, 댐에 접해 있는 토지는 댐은 우리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바다 자체는 등록 대상 아니지만 경계를 어디를 정할 거냐는 거죠. 댐은 우리 지목이 유지잖아, 유지. 지목이 댐은 호수, 저수지, 호수, 연못, 댐은 유지입니다. 그럼 이 댐은 등록이 되죠. 근데 댐하고 댐에 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어디를 경계 설정 기준으로 할 건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 그 다음 이제 5번째 공유 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을 하고 그 이제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한다. 편입하여 한다. 이 말이 제방이 등록이 될 때는 그 제방은 바깥쪽 어깨인데 우리가 바다를 매립할 때 이 제방을 그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게 여기가 바다고 이번에는 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이 제방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공유 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을 할 때 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제 여기 바다를 매립을 하죠. 매립. 그리고 이제 이 제방을 또는 바닷가에 있는 토지 중에 제방을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맨 끝말이 바깥쪽이 바다, 요 바다죠, 바깥쪽이. 안쪽, 바깥쪽 그럴 때, 그죠? 바깥쪽, 요 바다 쪽에 어깨, 여기가 어깨 부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요 제방에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자, 요 5가지 기준을 물을 때 가장 많이 묻는 겁니다, 시험에. 앞에 말은 거기 쭉 다 써줍니다, 시험에. 끝말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을 때 1번처럼 물으면 중앙, 2번 하단부, 3번이 상단부, 4번이 최대 만족, 만수이선, 5번이 요 제방을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요런 것을 묻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써놓고 방금 이 그림에서 지상경계고유를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위 1에 1 내지 1, 2, 3의 경우에 규정에 불과하고 소유권에 따라, 그 말은 이 구조물 있죠. 아까 이 담이라든가 옹벽 이런 구조물에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또는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요 말은 아까 1번에 대한 그 앞에 가로 1번에 있는 요 5가지 기준에 대한 예외가 소유자가 다른 이런 구조물에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소유권에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 330페이지 가면 또 하나는 분할 청량인데, 분할 청량은 분할할 때 토지를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정할 때 원칙은 지상 건축물의 경계가 걸리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다음의 경우 4가지, 그 밑에 또 박스 안에 요 4가지의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해놓고 4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그림 보십시오. 이번에는 분할을 합니다, 토지를. 우리가 나중에 뭐 전체적으로 다 아시지만은 분할을 한다는 거는 한 필지 있죠. 여기 지금 그림이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2필지상으로 분할할 때 청량을 해서 다시 청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 여기 그림에 항상 이거 있었죠. 우리 앞 시간에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 이 경계가 요겁니다. 경계. 요거 이제 분할할 때 경계가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요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고, 예외적으로 요 4가지, 거기 1, 2, 3, 4번 이제 설명드립니다. 요 경우는 걸리게 할 수 있다. 분할할 때 경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경계가 요렇게 정해져. 요게 이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경계를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정하면 이건 건축물을 걸리게 한 거죠. 요런 식으로 예외,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입니다. 예, 도시개발, 우리 공법에 뭐 전부 이거 부동산 공법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 시행 지역을 정할 때 요 경우하고, 두 번째 공공사업으로 도로 뭐 제방 이런 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공사업으로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예를 하나 들 때, 그죠? 도로가 있죠. 여러분 이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도로가 기존의 도로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를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이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또 공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이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데 도시계획 있죠. 이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계획에 따라 어떤 토지 무슨 경계를 분할하거나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이것도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고, 그죠? 법원의 확정 판결 있죠. 여러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 이것도 걸리게 할 수 있다. 판결이 경계가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내려졌죠. 이렇게 분할하라고, 이렇게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걸리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물을 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요 네 가지 경우를 쭉 써주고, 이런 경우에 토지 분할할 때 경계가 건축물을, 그죠? 걸리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걸리게 할 수 없는 건축물을 분할할 때 경계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는 경우 해가지고 물어서 마지막 나온 답이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뭐 다 아시는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죠. 그러면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요건 걸리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매매는 그냥 토지 일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걸리게 할 수 없죠. 요 네 가지 요건 있고 요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답으로 마지막 물었던 답이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이 매매를 위한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분할할 때 요거는 이제 답으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계에서 네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휘에 보시면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은 토지 이동 변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데, 여기 이제 등록 사항이 쭉 나와 있죠. 거기 밑에 2번에. 자, 이번 실제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여기 보십시오. 지상에 토지에, 여러분 길에 다니다 보면 길에 이런 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적 기준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지적 무슨 들어보십시오. 지적 삼각점도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상에 요 경계점 있죠. 이 지상에 이런 경계점을 새로 정하면 이 경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길바닥에 여러분 다니는 우리 보도 길에 이런 경계점이 찍어진 걸 실제로 많이 봅니다. 이 경계점을 새로 정하면 지상, 말 그대로 보십시오. 지상이라는 거는 토지의 지상에 경계점을 새로 정하면 요 경계점을 등록을 하고 이걸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이 요 지상 경계점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묻는 거는 최근에 또 요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그걸 묻는데요. 쭉 읽으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첫째, 요 경계점이 있는 토지에, 요 토지 있죠. 요 경계점이 있다. 만약 이런 경계점이 있는
요 토지에 소재 지번하고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 있죠. 요 경계점이 있는 요 토지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그러니까 공부상 지목이 있고 지적 공부에 있는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되는 요 토지, 경계점이 있는 요 토지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라고, 요거는 우리 앞전에 배웠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 한해서 요 경계점이 위치한 요 지역의 좌표, 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점 위치 설명도라든가 경계점에 대한 사진, 요 경계점이 위치한 여기를 사진을 찍어서 그 파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점 표지 종류와 위치, 요거를 등록을 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 뭐 나올 때마다 지난번 우리 지적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다 할 때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읽고 이게 뭐 어떤 사항이 등록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상에 이런 경계점을 새로 이렇게 이제 이 경계점이 찍어지면, 쉽게 말해 설치되면 요 경계점을 등록하는 게 말 그대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고요. 여기에 무엇을 등록하는지 요거를 가끔씩 묻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또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뭐다 요거 하고 여기 이제 요런 사항이 등록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전에 우리 이제 4가지 이야기했죠. 한 필지 토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지목을 설정하고 28개. 그게 앞 시간에 했던 이제 앞 시간까지 했던 설명. 오늘 요 시간에 이제 면적하고 경계, 면적을 어떻게 구하고 경계는 어떻게 정할 거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1페이지 여러분 교재 지적 공부와 그리고 이제 등록사항, 보존관리, 등록사항 등등, 요거는 이제 앞에 첫째 우리 첫 시간부터 여기를 먼저 설명드렸어. 339페이지까지, 그죠?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40페이지 토지 이동, 토지의 변동,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